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새롭게 또 채널의 어떤 차별화를 알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새로운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순삭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로 이제 나눠질 것이다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자, 지금 기존에 제가 촬영을 하던 촬영 장비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이제 촬영하던 장비가 지금 AS 때문에 이제 입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6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촬영했던 지금 캠코더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약간 4K로 이제 촬영을 해서 풀 HD로 이제 업로드가 되지만은 약간 화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약간 이질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넓은 화각을 통해서 조금 탁 트인 시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조금 이제 시야가 좀 탁 트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패드나 PC 또는 요즘은 이제 대형 TV로 이제 많이들 유튜브를 보시니까 큰 브라운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글씨도 잘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폰도 가로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이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들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근육을 키우고 또는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됐다. 또는 뭐 어떤 재활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하게 됐다.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된 상태에서 자, A라는 경우,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게 됐던 말, 자, 뭡니까? 자, 고립. 자, 고립.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단어들 중에서 고립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립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고립.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을 어떻게 해요? 가슴 근육을 고립시켜라.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예예요, 예. 자, 고립.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시작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고립이라는 단어가 있을 건데 가슴 근육 운동을 하면 가슴 근육을 고립시켜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벅게 운동이면 여벅게 근육을 고립시켜라.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뭐가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수축. 수축. 자, 여러분들 수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육을 수축시켜라. 흉근을 어떻게 해요? 흉근. 위에 거랑 같죠? 가슴 근육. 흉근을 수축시켜라. 흉근을 수축시켜라인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쓰면 가슴을 짜주세요. 뭐 그런 얘기 쓰자. 가슴을 짜주세요.
아니 무슨 치약도 아니고 뭐 짜긴 뭘 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수축, 흉근을 수축시켜라 또는 가슴을 짜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완, 이완. 자, 뭡니까? 가슴 운동할 때, 자, 가슴을 좀 펴주세요. 가슴이 좀 이완이 돼주세요. 가슴을 펴주세요. 가슴을 폈다가, 가슴을 좀 폈다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광배근 운동이면 좀 쭉 하고 뭐 늘리는 것처럼,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자, 늘리는 것처럼, 또는 가슴 운동이면 이완을 할 때 약간 받아주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받아주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립, 수축, 이완, 이런 단어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는 다음에 아마 접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지도한 트레이너 또는 여러분이 큰 돈을 내고 전문적인 PT를 받으려고 PT샵에 가서 나를 지도했던 트레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슴 운동을 하는데요. 자, 가슴 운동을 합니다. 가슴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트레이너가 알려준 대로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어깨만 많이 아파요. 어깨만 아프다. 가슴은 쓰이는지도 모르겠어. 어깨만 아파. 또 어떤 분은 삼두근만 아파요. 삼두근만 아프다. 가슴은 안 쓰여. 쓰이는지 마는지 하는데 삼두근만 아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깨랑 삼두근. 야, 이거 모기가 있네요. 야, 11월 중순인데 모기가 있어. 자, 저희 스튜디오가 좀 따뜻합니다. 예. 자, 본론으로 잘 들어갈게요. 자, 어깨나 삼두가 같이 아파. 또는 뭐 승모근도 아파. 다른 데도 아파. 자,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 빼고 다른 데만 디립다 아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트레이너가 하는 말은 뭐냐?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또는 가슴이 좀 쓰이는 것 같은데 어깨도 같이 아파. 그랬을 때 트레이너가 어떻게 얘기하냐? 같이 쓰일 수밖에 없다. 같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나 PT샵에 가서 지도를 받았을 때 가슴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어깨만 아파요. 또는 삼두근만 아파요. 또는 어깨랑 삼두근 같이 아파요. 또는 승모근 아파요. 또는 등 뒤쪽이 아파요. 그런 거를 트레이너한테 얘기했을 때 트레이너가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말. 자, 견갑골 흔히 등장합니다. 견갑골. 견갑골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인 하강하세요. 견갑골을 뒤로 모아주세요. 등등 견갑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시작해서 주로 들어보셨을 만한 대표적인 단어를 한 5개만 추려봤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립이라고 수축이라고 이완이라고 가슴 운동할 때 이런 했을 때 트레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들 다 여러분들 어디서 접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SNS나 뭐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뭡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실제로 받았을 때 이러한 단어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게 뭐냐?
자, 이런 말, 고립, 수축, 이완은 이래, 뭐 가슴을 짜주세요. 늘리는 것처럼 받아주는 것처럼 뭐 가슴 운동했더니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견갑골 후이나 강하세요. 모아주세요. 이거 다 따라 해도 여러분은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운동이 안 돼. 운동이 안 돼. 왜 안 돼? 이거 듣고 따라 했는데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자, 이 A라는 게 뭐냐면 가장 대중적인 겁니다. 트레이너 중에서 90% 이상의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B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적을게요. 김정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 트레이너의 강연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이름이 김정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트레이너 중에 90% 이상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떠들어대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면 이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만한 대표적인 5개의 단어만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를 제가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립. 가슴 근육을 고립시켜라. 대부분 분들이 어떤 짓을 하던 가슴이 조금 느껴지면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짓을 하던 가슴이 쓰이면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고립은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이죠. 가슴 근육. 자, 우리가 가슴 근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깨, 그리고 팔의 삼두근, 이두, 전완, 그리고 승모근 또는 광배근. 어깨도 전면이 있고 측면이 있고, 광배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광배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광배근 말고도 대원근, 극하, 소원근 뒤쪽에 다양한 광배근,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죠. 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체 경직도 있어요. 전체 경직. 자, 추가적인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 근육을 쓰지 않고도 가슴 운동이라는 것을, 가슴 운동. 자, 가슴 근육을 써서 안 해도 가슴 운동이라는 것을 엉뚱한 근육을 써서 똑같이 모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신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슴 근육을 쓰지 않아도 다른 근육으로 가슴 운동이라는 그 모양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육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잘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엉뚱한 근육을 써서 막 하다가 가슴이 조금 느껴져요. 그러면 가슴이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깨 근육을 통제해서 안 쓰게 해주고 삼두, 승모근, 광배근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안 쓰게 하면서 가슴 근육 자체만을 기능적으로 지속 사용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데를 쓰지 않게 실제로 제어시켜주고 가슴 근육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지속 사용을 하게 해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가슴 운동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로 하다가 그냥 가슴이 좀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고립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랑, 실제 다른 데를 안 쓰고 사용감이 없는 근육까지 통제하고 실제 흉근의 느낌이 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흉근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야지 그게 가슴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봤을 고립과 제가 이야기하는 고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축. 동일한 맥락이에요.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축하고 이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수축. 이건 2번하고 3번이니까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이야기해 볼게요. 수축하고 이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흉근을 수축시켜라. 가슴을 짜주세요. 그러니까 수축, 수축 이렇게 가슴을 움츠리려고만. 그리고 이완, 가슴을 폈다가 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폈다가 움츠렸다가 폈다가 움츠렸다가 이거를 어떻게 어깨랑 팔로 하면서 가슴을 모아줬다가 펴줬다가 펴줬다. 엉뚱한 근육을 하고 있으면서 가슴을 폈다가 모았다가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가슴을 짜주세요. 모아. 펴주세요. 폈어. 중요한 거는 가슴으로 갔다가 못 오게 했다가 갔다 못 오게 했다. 즉 뭡니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 가슴 근육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끝과 끝입니다. 짜주세요. 펴주세요. 짜주세요. 펴주세요. 이거를 엉뚱한 근육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뭡니까? 원래는 수축도 어떤 수축이에요? 단축성입니다.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러면 이완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완이라는 거는 신장성 수축입니다. 수축. 자, 그러면 단축성 수축이야? 신장성 수축이야? 근데 신장성 수축을 우리가 이완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펴주라. 펴라.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그냥 펴주세요. 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축인데 신장성. 수축인데 펴지고 있어야 돼. 수축인데 펴지고 있어야 돼. 수축 상태인데 안 가려고 하면서 했다가 다시 수축. 그러니까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지속적인 전환이 바로 흉근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짜주세요. 펴주세요. 짜주세요. 펴주세요. 자, 받아주는 것처럼 엉뚱한 근육으로 하면서 추상적인 그 어떤 표현을, 느낌을 쫓아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근육을 통제해서 가슴 근육만으로 기능적인 지속 사용, 깊이 들어가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지속적인 전환 상태를 가지고 가슴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가슴을 모아주세요. 펴주세요. 이거를 어깨팔로 하고 있는 거지. 어깨팔로. 그러니까 가슴이 조금 느껴져? 그럼 이제 고립이 됐다고 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면서 가슴이 조금 쓰이는 것 같아. 모았다가 펴줬다 하니까 얘가 조금 쓰이는 것 같아. 근데 어깨랑 팔로 하고 있겠지. 근데 가슴이 좀 느껴지니까 이제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슴이 좀 쓰이는 것 같은데 해서 무게를 올렸더니 바로 엉뚱한 데가 아파요. 왜? 엉뚱한 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자,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입니다. 어깨랑 팔이 당연히 강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운동을 시켰어요. 어깨랑 팔로 합니다.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이니까. 어깨랑 팔로 합니다. 가슴보다 어깨 팔이 강해요. 어깨 팔이 아무렇지도 않아. 가슴이 조금 쓰이는 것 같아. 근데 무게를 올리면 어깨랑 팔이 바로 아프지. 왜? 어깨랑 팔로 하고 있었는데 어깨랑 팔이 가슴보단 강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가 무게가 올라가면 또 어깨랑 팔이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엉뚱한 대로 하고 있다라고 또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하면 트레이너는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4번. 아닙니다.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가 개입이 돼도 가슴 근육을, 예를 들면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뭔지, 가슴 근육을 일단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손으로 저항을 주던 어떤 기구를 이용하던 가슴 근육이 사용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거. 지속적 사용. 가슴 근육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했을 때 그분은 자기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다른 근육, 이미 개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본인이 느껴지지 않는 개입된 근육까지 저는 통제시켜 드립니다. 안 쓰게.
그러면은 진짜 가슴 근육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데가 전혀 아프지 않고 펌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트레이너들은 그래요.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거기가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뭘 해줘요? 자, 이건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도를 하면 실제 극소수의 전문가는 흉근을 사용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다른 근육을 제어하게 해드리고 사용감이 없는 근육까지 안 쓰게 해주기 때문에 가슴 근육만으로 하기 때문에 엉뚱한 근육이 아프거나 펌핑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트레이너는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 해결을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자 뭐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기 트레이너들은 자 견갑골을 후인 하강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가슴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자, 좀 이렇게 뒤로 모아보세요. 그럼 좀 등 근육이 쓰이는 것 같을 거예요. 가슴이 쓰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견갑골이 후인 하강을 할 수 있는 이유. 자, 5번이겠죠. 견갑골 이야기를 왜 할 거예요 도대체? 왜? 가슴 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가슴 운동이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견갑골을 좀 모으고 있으니까 가슴을 쓰게 되는 것 같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모양을 만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골을 후인 하강을 했어요.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견갑골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승모근 때문에 움직여져요. 우리는 승모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승모근을 안 쓰고 가슴을 넓게 펴져 있고 전면 삼각근 빼고 흉근 전체 섬유를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후인 하강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펼쳐져 있어요. 뒤로 돌아가 버리지. 뒤로 펼쳐져 버리지. 그러니까 흉근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슴이 펼쳐져 있는 느낌은 오지. 그리고 어깨랑 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펴져 있는 거가 느껴지니까 또 고립이 됐다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가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깨랑 삼두가 디립다 아파. 왜? 가슴은 펴져 있는 것 같은데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접하게 된 이 단어들과 이 의미들, 여기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웨이트에 대해서 이 웨이트의 외자도 몰라. 웨이트의 외자도 모른다? 좀 재밌네. 자, 우리 몸의 기능적인 해부학 공부했다고? 해부학 공부하면 뭐하냐고. 기능적으로 근육이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 뇌와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해부학 안만 그 사진 보면 뭐합니까? 어디 붙어있어. 그럼 뭐합니까? 이 운동하면 거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깨랑 팔을 가장 잘 쓰는 동물입니다. 가슴 근육만 써본 적이 없어요. 가슴 근육이 조금 쓰이면 그게 가슴으로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하는 동물이야. 망상의 동물이지. 자,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견갑골 후인 하강? 아니, 승모근 쓰지 마세요. 후인 하강 하지 마세요. 후인 하강을 하면 오히려 가슴을 못 쓰게 됩니다. 오히려 경직이 되죠. 전체적으로 경직이 되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 이 영상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들의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말과 지금도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유튜브라든지 실제 여러분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에게서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이 늪, 여러분은 이 늪에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 전문 트레이너를 만나보지 못한 분은 이렇게 하다가 몸이 조금 좋아지다가 마니까 웨이트 접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 하는데 조금 좋아진 몸으로 5년 10년 계속 그냥 하고 있는데 달라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좀 해답을 찾아볼까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탐험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다가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차이점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16년도에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서 전국에서 발걸음해 주신 세미나가 10몇 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뭐 실제 저에게 이제 레슨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A라는 트레이너와 B라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으실 겁니까? 어떤 트레이너에게? 자 요즘 뭐 개인 트레이닝 비용이 뭐 10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레슨비를 내고 지도를 받으실 거예요? 제 기준에 있어서 이 정도 알려주고 이런 단어들 쓰는 이런 트레이너들은 이거는 PT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이건 PT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PT를 안 받아도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상한 말들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냥 보실 수 있어요. PT 안 받아도. PT라는 거를 받으면 이 정도 수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PT예요. 근데 지금 90% 이상의 트레이너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조차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고 이거를 듣고 이걸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수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트레이너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지금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조금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면 차이점을 크게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진짜 전문가는 동작, 자세, 느낌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동작, 자세,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드리고 어떠한 모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기능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근육까지 제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모양을 생각해서 그냥 하고 있으면서 얘가 느껴지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고립이 됐구나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뺄 때 빼고 쓸 때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도달하는 수준도 다릅니다. 몸을 지속적으로 계속 키울 수 있느냐, 조금 커지다가 말고 5년 10년에도 그 몸으로 그대로 가느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A라는 대중적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떠드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단어나 뜻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게 됐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짜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트레이너에게. 헬스클럽이나 PT샵, 여러분들의 주거 지역에서 운동 장소, 운동 공간, 누구를 선택해서 지도를 받아야 될지 매우 꼼꼼히 선택을 해서 실제 그 지도자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를 하는가, 아니면 이런 것을 떠들어대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여러분들의 지갑만 열게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허비시키는, 시간과 돈을 허비시키는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느냐. 자,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되기 전,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인식의 수준의 향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과 어려운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시작, 내가 웨이트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은 아마 그런 충분한 노력들을 하실 거고요. 저의 이야기에 아마 경청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말로만 노력하는 분들은 아마 저의 영상 듣기 귀찮아서 초반에 벌써 뒤로 가기를 눌렀겠죠. 자, 지금 이 시간까지 영상을 경청해 주신 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 만나서 멋진, 진짜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요런 단어와 요런 표현 쓰는 트레이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수준을 지도하는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진짜 눈부신 웨이트의 어떤 결과 여러분 몸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을 해서 또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원래 영상을 촬영하는 어떤 제 촬영 장비가 AS 때문에 입고가 돼 있어서 약간 지금 기존 영상들과 약간 이제 이질감이 조금 올 수 있지만은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영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